안녕하세요. 사전답사의 답사부장입니다. 지금 보시는 경치는 문어밑 고개에서 마등령 삼거리 방향으로 설악산 공룡능선을 사전답사하며 공룡능선의 가장 남쪽 봉우리인 신선대에서 바라본 공룡능선과 공룡능선 좌우로 펼쳐진 내설악 및 외설악의 멋진 경치입니다. 오늘 사전답사할 공룡능선과 공룡능선 오른쪽과 왼쪽으로 펼쳐진 설악산의 멋진 경치를 미리 감상하는 것으로 설악산 공룡능선 사전답사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설악산 공룡능선 사전답사 영상은 길이가 길어 1부와 2부로 나누어 편집을 하였고요. 1부 영상에서는 설악동 소공원을 출발하여 비선대를 지나 천불동 계곡을 통해 공룡능선의 남쪽 시작 지점인 문어밑 고개까지 올라오는 길을 자세히 사전답사해 드렸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설악동 소공원에서 문어밑 고개까지 올라오는 길을 간략히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악동 소공원 입구의 반달가슴곰 동상입니다. 설악동 소공원 입구를 지나고 신흥사 1주문을 지나갑니다. 1주문을 지나고 금강교를 건너면 비선대 아래쪽의 와선대까지 약 2km 정도 거리의 무장애 탐방로 숲길이 이어집니다. 무장애 탐방로 숲길을 지나고 와선대에서 약 0.6km 정도 더 올라가시면 장군봉이 올려다 보이는 비선대에 도착을 합니다. 비선대는 마고선이란 신선이 하늘로 올라간 곳이라 비선대라 부른다고 합니다. 비선대에서 올려다본 장군봉의 경치입니다. 비선대는 공룡능선의 북쪽 시작 지점인 마등령 삼거리로 올라가는 능선길과 공룡능선의 남쪽 시작 지점인 문어밑 고개로 올라가는 천불동 계곡, 계곡길로 갈라지는 갈림길 삼거리입니다. 비선대 갈림길 삼거리에서 오른쪽의 돌계단길로 올라가시면 마등령 삼거리로 올라가는 능선길로 이어지고요. 마등령 삼거리로 올라가는 능선길은 금강구를 비롯하여 세존봉, 울산바위는 물론 공룡능선 및 공룡능선 동쪽으로 펼쳐진 외설악의 멋진 경치를 감상하실 수 있는 굉장히 멋진 능선길입니다. 공룡능선의 남쪽 시작 지점인 문어밑 고개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왼쪽의 철문 안쪽으로 들어가 천불동 계곡, 계곡길을 따라 올라가시면 됩니다. 비선대 갈림길 삼거리를 지나 문어밑 고개로 올라가는 천불동 계곡, 계곡길에는 천불동 계곡을 건너는 다리가 모두 12개 있습니다. 계곡을 따라 이어진 돌길과 돌계단길을 오르고 다리도 건너며 천불동 계곡 상류 쪽으로 올라갑니다. 상류 쪽으로 올라갈수록 계곡은 더욱 깊어지고요. 이와 같이 깎아지른 듯한 바위 골짜기 사이에서 5개의 폭포가 연이어 떨어지는 오련폭포도 지나갑니다. 오련폭포를 지나면 비선대에서 3.5km 위쪽에 위치한 양폭 대피소가 나옵니다.
양폭 대피소를 지나 조금만 더 올라가시면 천불동 계곡의 대표적인 폭포인 양폭포 또는 양폭폭포로 불리는 폭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양폭포를 지나 양폭포 위쪽으로 설치된 철계단길을 오르면 천불동 계곡의 마지막 폭포인 천당폭포가 나옵니다. 천당폭포는 속세에서 온갖 고난을 겪다가 이곳에 이르면 마치 천당에 온 것 같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천당폭포를 지나 공룡능선의 남쪽 시작 지점인 문어미 고개로 올라갑니다. 천당폭포를 지나서도 천불동 계곡의 계곡물은 조금 더 이어지고요. 계곡물이 거의 끝나는 지점에서부터 문어미 고개까지는 계속해서 가파른 경사의 돌계단길이 약 900여 미터 이어집니다. 문어미 고개 약 100여 미터 아래쪽에 세워져 있는 국가 지점번호 이정표입니다. 해발 고도가 1069m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해발 1069m를 표기한 국가 지점번호 이정표를 지나 가파른 돌계단길을 약 100여 미터 더 올라가시면 공룡능선과 대청봉으로 갈라지는 문어미 고개 갈림길 삼거리가 나오고요. 갈림길 삼거리 이정표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곳에서 공룡능선으로 곧장 가시지 마시고 잠시 희운각 대피소 방향으로 조금만 더 올라가셨다가 다시 되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더 올라가시면 문어미 고개 고갯마루가 나오고요. 고갯마루에 설악산 정상인 대청봉과 공룡능선의 신선대가 올려다 보이는 전망데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악동 소공원을 출발하여 천불동 계곡을 통해 문어미 고개까지 올라오는 설악산 공룡능선 사전답사 일부 영상을 간략히 되짚어 보았습니다. 문어미 고개 고갯마루의 전망데크에서 올려다본 설악산 정상인 대청봉의 경치입니다. 헬기가 날고 있는 곳이 희운각 대피소입니다. 전망데크에서 설악산의 경치를 한 바퀴 돌아보고 공룡능선의 신선대로 올라가겠습니다. 대청봉 왼쪽으로 화채봉으로 길게 뻗어내린 화채능선의 모습이 보입니다. 화채능선의 화채봉 앞쪽 아래쪽에는 천불동 계곡이 보입니다. 천불동 계곡의 바로 왼쪽 위쪽으로는 잠시 후에 올라갈 공룡능선의 가장 남쪽 봉우리인 웅장하고 멋진 신선대의 모습이 보입니다. 신선대 왼쪽으로는 1275봉, 큰세봉, 나한봉, 마등령 삼거리로 이어지는 공룡능선의 모습이 보입니다. 공룡능선의 왼쪽 아래쪽은 가야동 계곡이고요. 가야동 계곡 왼쪽 위쪽은 용화장성 능선입니다. 용화장성 능선 왼쪽 위쪽으로는 소청봉, 중청봉, 대청봉이 이어집니다. 올라가야 할 공룡능선 신선대의 모습을 살펴보고 전망데크에서 내려가겠습니다. 우리가 올라가는 곳은 신선대 봉우리 정상이 아니고요. 신선대 봉우리 왼쪽으로 보이는 신선대 안부입니다.
공룡능선의 신선대가 올려다 보이는 무너미고개 고갯마루의 전망데크에서 내려와 무너미고개 갈림길 삼거리로 내려가겠습니다. 무너미고개 고갯마루의 전망데크에서 무너미고개 갈림길 삼거리까지는 대략 30여 미터 정도의 거리입니다. 무너미고개 갈림길 삼거리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공룡능선의 마등령 삼거리 4.9km를 표기한 거리 표시가 보이지 않아 작년 가을에 찍은 영상을 활용하였습니다. 공룡능선의 남쪽 시작 지점인 무너미고개 갈림길 삼거리를 출발하여 공룡능선의 신선대로 올라가겠습니다. 무너미고개 갈림길 삼거리에서 공룡능선의 신선대까지는 약 800여 미터의 거리입니다. 무너미고개 갈림길 삼거리에서 신선대로 올라가는 길은 신선대에서 뻗어내린 지능선 2개를 넘어가야 합니다. 지금 걷고 있는 숲길을 신선대에서 뻗어내린 첫 번째 지능선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첫 번째 지능선을 넘어가는 길은 이와 같이 거의 경사가 없는 숲길이 이어지다가 국가지점번호 이정표가 세워져 있는 곳에서부터 탐방로는 첫 번째 지능선의 왼쪽 비탈면을 따라 이어집니다. 첫 번째 지능선의 왼쪽 비탈면을 따라 이어진 탐방로는 돌길로 잘 정비되어 있고요. 두 번째 지능선을 넘어가는 탐방로와 만나는 곳까지 살짝 완만하게 내려가는 돌길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지능선과 두 번째 지능선이 만나는 곳에는 이와 같이 계곡물이 흘러갑니다. 첫 번째 지능선과 두 번째 지능선 사이의 계곡물을 건너면 이제부터는 가파른 오르막 경사의 탐방로가 계속해서 신선대까지 이어집니다. 첫 번째 지능선과 두 번째 지능선 사이의 계곡물을 건너고 가파른 경사의 돌계단길을 조금만 올라가시면 철봉이 설치된 가파른 경사의 거대한 바위 암릉이 나옵니다. 철봉은 왼쪽과 오른쪽 양쪽에 설치되어 있으니 어느 쪽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답사부장은 오른쪽 철봉을 이용하여 바위 암릉 위쪽으로 올라갔습니다. 경사가 매우 가파른 바위 암릉이니 조심해서 안전하게 올라가십시오. 철봉이 설치된 바위 암릉 위쪽에 다 올라왔습니다. 고개를 들어 위를 올려다보시면 무너미고개 전망데크에서 올려다보았던 신선대 봉우리들이 보입니다. 여기가 신선대에서 뻗어내린 두 번째 지능선을 넘어가는 곳입니다. 탐방로는 두 번째 지능선 왼쪽 아래쪽으로 이어집니다. 철봉이 설치된 바위 암릉을 넘어 신선대에서 뻗어내린 두 번째 지능선 왼쪽 아래쪽으로 난 탐방로를 지나갑니다. 잘 정비된 돌길의 탐방로 오른쪽은 높다란 바위 절벽으로 되어 있고요. 탐방로 왼쪽 아래쪽은 가파른 경사의 비탈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탐방로 오른쪽의 높다란 바위 절벽 구간을 지나면
탐방로는 점점 가파른 오르막 경사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올라갈수록 경사는 더욱 가팔라지고요. 잘 정비되어 있던 돌계단길은 너덜길 형태로 변하여 밟으면 움직이는 돌들도 많으니 조심해서 안전하게 올라가십시오. 숨은 턱 밑까지 차오르고 허벅지는 점점 탱탱해지는 돌길의 오르막 탐방로가 계속 이어지는 곳이니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자신의 체력에 맞게 힘들면 적당히 쉬시면서 천천히 쉬엄쉬엄 올라가십시오. 가파른 오르막 경사의 돌길의 탐방로를 한참을 지나오시면 탐방로 앞쪽 위쪽으로 거대한 바위 봉우리가 올려다 보입니다. 저 거대한 바위 봉우리가 문어미국의 전망데크에서 올려다 보았던 신선대 안부입니다. 신선대에서 뻗어내린 바위 암릉 왼쪽 옆쪽으로 돌계단길의 탐방로가 이어집니다. 돌계단길의 탐방로를 조금만 올라가시면 두 줄의 철봉이 설치된 바위 암릉길이 이어집니다. 두 줄의 철봉이 설치된 바위 암릉길 아래쪽에 도착하였습니다. 두 줄의 철봉이 설치된 바위 암릉길 아래쪽에서 올려다본 바위 암릉길과 신선대의 모습입니다. 철봉이 설치된 바위 암릉길을 따라 신선대로 올라갑니다. 철봉이 설치된 바위 암릉을 다 올라가시면 바위 암릉 위쪽으로 짧은 너덜길이 이어지고요. 짧은 너덜길을 조금만 올라가시면 신선대의 해발 고도가 표기된 국가지점번호 이정표와 설악산 공룡능선의 방향과 거리를 표기한 이정표가 나옵니다. 신선대에 세워져 있는 이정표입니다. 왼쪽의 국가지점번호 이정표를 보시면 해발 1214m가 표기된 글씨가 보입니다. 오른쪽의 방향과 거리를 표기한 이정표를 보시면 공룡능선의 북쪽 끝지점인 마등령 삼거리까지의 거리가 4.1km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정표를 지나 조금만 더 올라가시면 대한민국 최고의 경치를 감상하실 수 있는 신선대 안부 정상입니다. 공룡능선의 남쪽 시작 지점인 문어미국의 갈림길 삼거리에서 약 800여 미터를 이동하여 올라오셔야 신선대에 도착을 합니다. 드디어 신선대 안부 정상에 도착하였습니다. 신선대 안부 정상에서 바라본 대한민국 최고의 경치라 불리는 설악산 공룡능선의 경치입니다. 남북으로 길게 뻗은 공룡능선의 동쪽을 외설악이라고 하고요. 외설악에는 설악동에서 문어미고개로 올라오는 천불동 계곡이 있습니다. 또한 저 멀리 울산바위 너머로는 속초 시내와 푸른 동해바다도 조망이 됩니다. 공룡능선의 서쪽은 내설악이라 불리고요. 내설악에는 용의 이빨과 같이 보인다는 용화장성능선이 공룡능선과 나란하게 대청봉으로 뻗어 올라갑니다. 용화장성능선 위쪽으로 이어진 소청봉, 중청봉, 대청봉의 경치입니다.
대청봉 왼쪽 아래쪽으로 뻗어내린 능선은 화채봉에서 대청봉으로 올라가는 화채능선입니다. 영상을 오른쪽으로 다시 돌아보면 용화장성 능선 넘어 저 멀리로 서북능선이 보입니다. 또한 공룡능선 바로 왼쪽 아래쪽에는 문어밑고개에서 백담사로 흘러가는 가야동 계곡이 보입니다. 신선대 1,2,7호봉, 큰세봉, 나한봉으로 이어진 공룡능선의 경치입니다. 공룡능선과 외설악 및 내설악의 멋진 경치를 감상하는 사전답사의 답사부장입니다. 신선대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며 공룡능선 및 설악산의 주요 봉우리들의 이름과 지형을 눈으로 익히고 공룡능선의 다음 봉우리인 1,2,7호봉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신선대에서 바라본 문어밑고개와 희운각 대피소 그리고 소청봉, 중청봉, 대청봉의 경치입니다. 문어밑고개 왼쪽과 오른쪽에는 천불동 계곡과 가야동 계곡이 있습니다. 그리고 희운각 대피소 왼쪽 위쪽에 죽음의 계곡이 있는데 죽음의 계곡에 관한 이야기는 문어밑고개와 희운각 대피소 이야기와 함께 공룡능선을 걸으며 차차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선대에서 바라본 공룡능선과 외설악의 주요 봉우리들의 경치입니다. 신선대 북쪽으로 공룡능선의 1,2,7호봉, 큰세봉, 나한봉이 차례로 줄지어 늘어서 있고요. 1,2,7호봉의 오른쪽에 천화대를 이루는 범봉이 보입니다. 범봉의 뒤쪽으로는 천불동 계곡의 비선대에서 공룡능선의 북쪽 시작 지점인 마등령 삼거리로 올라가는 능선을 따라 장군봉, 유선대, 세존봉, 마등봉이 차례로 보입니다. 그리고 장군봉의 오른쪽 뒤쪽 저 멀리로 울산바위의 모습도 보입니다. 신선대 오른쪽에서 바라본 공룡능선과 공룡능선 오른쪽 아래쪽으로 보이는 외설악의 경치입니다. 비선대에서 문어밑고개로 올라가는 천불동 계곡의 모습이 보이고요. 천불동 계곡 너머에는 화채능선의 모습도 보입니다. 정말로 멋진 설악산의 경치입니다. 신선대에서 내려가 공룡능선의 다음 봉우리인 1,2,7호봉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신선대에서 내려가는 능선길의 모습입니다. 굉장히 가파른 내리막 경사의 능선길이니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심해서 천천히 내려가십시오. 신선대에서 내려가는 가파른 내리막 능선길에서 바라본 공룡능선의 멋진 경치입니다. 저 멀리 뾰족하게 솟아있는 1,2,7호봉까지는 약 2km의 거리이고요. 1,2,7호봉으로 가는 탐방로는 공룡의 등줄기와 같은 공룡능선의 거대한 바위 암릉 왼쪽과 오른쪽을 따라 길게 이어집니다. 가파른 내리막 능선길을 다 내려오시면 오른쪽이 낭떠러진 평탄한 능선길이 잠시 이어지고요. 평탄한 능선길을 어느 정도 걷다 보면 탐방로는
능선의 왼쪽 아래쪽으로 이어집니다. 능선 왼쪽 아래쪽으로 이어진 탐방로를 내려갑니다. 능선 왼쪽 아래쪽으로 이어진 탐방로를 어느 정도 내려가시면 돌계단으로 된 내리막 탐방로는 끝이 나고요. 바위 안반으로 된 능사면 아래쪽을 따라 평탄한 탐방로가 이어집니다. 바위 안반으로 된 능사면 아래쪽의 평탄한 탐방로를 지나면 마등령 삼거리 3.6km를 표기한 이정표가 나옵니다. 신선대 안부에 세워져 있는 이정표에 마등령 삼거리가 4.1km로 표기되어 있었으니 신선대에서 500여 미터의 거리를 이동하여 왔습니다. 마등령 삼거리 3.6km를 표기한 이정표를 지나면 곧바로 공룡능선을 이루는 거대한 바위 암릉이 탐방로 오른쪽 위쪽으로 길게 이어집니다. 길게 이어진 거대한 바위 암릉 아래쪽의 탐방로를 걸으며 문어미고개와 희운각 대피소 그리고 죽음의 계곡에 관한 이야기를 간략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문어미고개라는 이름을 가진 고개들이 여러 곳에 있습니다. 문어미란 말은 물이 넘어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문어미고개는 물이 넘어가는 고개입니다. 그러면 설악산의 문어미고개는 어떤 물이 넘어가는 고개일까요? 설악산의 문어미고개는 신선대에서 내려다 보았다시피 천불동 계곡물과 가야동 계곡물이 넘어가는 고개입니다. 즉 물이 문어미고개를 넘어 외설악 쪽으로 흘러가면 천불동 계곡이고요. 물이 문어미고개를 넘어 내설악 쪽으로 흘러가면 가야동 계곡입니다. 이것으로 설악산 문어미고개에 대한 이야기는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에 희운각 대피소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탐방로 앞쪽으로 돌담이 쌓여져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곳에서 탐방로가 왼쪽으로 살짝 꺾여집니다. 탐방로가 왼쪽으로 살짝 꺾여지는 곳에서 뒤돌아본 신선대의 모습입니다. 돌담이 쌓여진 곳에서 거대한 바위 암릉이 끝나는가 싶다가 다시 이어집니다. 희운각 대피소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희운각 대피소의 위치는 천불동 계곡길과 공룡능선길 그리고 대청봉 가는 길이 갈라지는 문어미고개 갈림길 삼거리에서 대청봉 방향으로 문어미고개 고갯마루를 넘어 약 200여 미터를 이동하시면 나옵니다. 마등령 삼거리 3.6km를 표기한 이정표가 세워져 있던 곳에서부터 시작되었던 거대한 바위 암릉이 끝이 나고요. 탐방로가 왼쪽으로 살짝 꺾여집니다. 희운각 대피소 이야기는 잠시 후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왼쪽으로 꺾여진 탐방로를 따라 조금만 이동하시면 탐방로 오른쪽으로 127호봉과 범봉 등의 천화대를 감상하실 수 있는 전망장소가 나옵니다. 전망장소 앞쪽은 낭떠러지이니 너무 앞쪽으로 다가가지는 마십시오.
전망장소에서 바라본 공룡능선과 공룡능선 오른쪽으로 보이는 외설악의 경치입니다. 나뭇가지들에 가려져 잘 보이지는 않지만 정말로 멋진 설악의 경치입니다. 1275봉이 뾰족하게 보입니다. 대양을 항해하는 범선의 돈 모양을 한 범봉의 모습입니다. 범봉 오른쪽 뒤쪽 저 멀리로 울산바위도 보입니다. 1275봉과 범봉 등이 보이는 전망장소를 지나면 고도가 조금씩 높아지고요. 철봉이나 로프가 설치된 가파른 바위 암릉길도 나옵니다. 철봉이 설치된 바위 암릉을 넘으며 뒤돌아본 신선대의 경치입니다. 신선대 오른쪽으로 보이는 가파른 능선을 따라 올라와 왼쪽으로 보이는 가파른 능선을 따라 내려왔습니다. 신선대 왼쪽 뒤쪽으로 화채능선의 화채봉도 보입니다. 철봉이 설치된 가파른 바위 암릉도 지나고 이와 같은 로프가 설치된 바위 암릉을 넘어오시면 로프가 설치된 바위 암릉 앞으로 올라가는 돌계단길이 짧게 이어집니다. 짧게 이어진 돌계단길을 다 올라가시면 돌계단길 위쪽으로 바위 틈 사이로 난 두 줄의 로프가 설치된 가파른 바위 암릉길이 이어집니다. 바위 틈 사이로 난 바위 암릉길 꼭대기에는 나무가 쓰러져 있어 통천문을 연상케 합니다. 저 위쪽을 편의상 통천문으로 지칭하겠습니다. 바위 틈 사이로 난 바위 암릉길을 다 올라가시면 탐방로는 통천문 오른쪽으로 이어지고요. 탐방로 오른쪽 위쪽에는 공룡능선의 등줄기를 이루는 거대한 바위 암릉이 길게 이어져 있습니다. 바위 틈 사이로 난 바위 암릉을 다 올라왔습니다. 바위 틈 사이로 난 바위 암릉길을 다 올라와 둘러본 경치입니다. 공룡능선 왼쪽으로 대청봉으로 뻗어 올라간 용화장성 능선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용화장성 능선 왼쪽 위쪽으로 소청, 중청, 대청봉의 모습이 보입니다. 대청봉을 지나 왼쪽으로 조금 더 돌아보시면 바위 틈 사이로 난 통천문 위쪽으로 신선대의 모습이 보입니다. 통천문 오른쪽으로 이어진 탐방로를 지나갑니다. 통천문 오른쪽으로 이어진 탐방로는 그리 길지는 않고요. 거대한 바위 암릉 아래쪽을 따라 조금만 이동하시면 거대한 바위 암릉 사이로 난 돌문과 같은 바위 틈이 나옵니다. 탐방로는 이 바위 틈 사이로 이어지고요. 바위 틈 사이를 지나면 내리막 경사의 탐방로가 공룡능선 바위 암릉을 따라 길게 이어집니다. 바위 틈 사이로 보이는 공룡능선의 경치입니다. 바위 틈 사이를 지나시면 탐방로는 바위 암릉의 오른쪽 아래쪽을 따라 이어지고요. 완만한 내리막 경사의 숲길의 탐방로가 잠시 이어집니다. 완만한 내리막 경사의 숲길의 탐방로에서 올려다본 공룡능선의 경치입니다.
저 멀리 뾰족하게 솟아있는 127호봉의 모습이 보입니다. 아직까지는 127호봉이 가장 높게 보입니다. 숲길의 탐방로를 조금만 더 내려가시면 탐방로는 다시 공룡능선의 등줄기를 이루는 거대한 바위 암릉의 왼쪽 아래쪽을 따라 이어집니다. 탐방로가 거대한 바위 암릉 오른쪽 아래쪽에서 다시 왼쪽 아래쪽으로 바뀌었습니다. 거대한 바위 암릉 왼쪽 아래쪽으로 이어진 탐방로는 가파른 내리막 경사의 돌계단길입니다. 경사도 가파르고 잔돌들도 많은 내리막 돌계단길이니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심해서 내려가십시오. 가파른 경사의 내리막 돌계단길을 다 내려가시면 평탄한 길이 짧게 이어집니다. 짧게 이어진 평탄한 길의 오른쪽에는 여전히 거대한 바위 기둥들이 줄지어 서 있고요. 짧게 이어진 평탄한 길의 왼쪽 아래쪽은 낭떠러지로 되어 있으니 조심해서 지나가십시오. 왼쪽 아래쪽이 낭떠러지로 되어 있는 짧게 이어진 평탄한 길을 지나갑니다. 짧게 이어진 평탄한 길을 다 지나가시면 탐방로 앞쪽 위쪽으로 127호봉을 비롯하여 수많은 바위 봉우리들이 줄지어 서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잠시 주변의 경치를 둘러보고 다시 이동하겠습니다. 탐방로 오른쪽 위쪽으로 보이는 바위 기둥들의 모습입니다. 바위 기둥들의 뒤쪽으로는 지나온 가파른 내리막 경사의 돌계단길과 통천문이 있는 바위 봉우리가 보입니다. 다시 바위 암릉 왼쪽 아래쪽을 따라 이어진 탐방로를 내려갑니다. 내리막 경사의 탐방로는 경사는 그리 급하지는 않지만 잔돌들이 많은 길이니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심해서 내려가십시오. 내리막 탐방로를 다 내려가시면 탐방로는 오른쪽 위쪽의 바위 기둥들 사이를 가로질러 넘어가도록 오른쪽으로 꺾여집니다. 짧게 로프가 설치된 바위 기둥들 사이의 바위 암릉을 넘어갑니다. 바위 기둥들 사이의 바위 암릉을 다 올라가시면 저 멀리 앞쪽 위쪽으로 공룡능선에서 외설악 쪽으로 뻗어내린 뾰족뾰족하게 솟아있는 바위 봉우리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정말로 멋진 공룡능선의 경치입니다. 바위 기둥들 사이의 바위 암릉에서 내려갑니다. 탐방로는 127호봉 정상에 살짝 보이는 첫 번째 봉우리와 두 번째 봉우리 사이의 안부 쪽으로 이어집니다. 첫 번째 봉우리와 두 번째 봉우리 사이의 안부의 높이는 해발 1155m입니다. 편의상 저곳을 1155 안부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봉우리와 두 번째 봉우리 사이의 1155 안부로 올라가는 탐방로는 바로 앞쪽 아래쪽에 보이는 공룡능선의 등줄기를 이루는 바위 암릉의 왼쪽과 오른쪽을 따라 이어집니다. 공룡능선의 등줄기를 이루는 바위 암릉 아래쪽으로 내려왔습니다.
탐방로는 바위 암릉의 왼쪽 아래쪽을 따라 이어집니다. 경사는 그리 급하지 않은 완만한 내리막 길이지만 잔돌들이 많아 미끄러운 길이니 조심해서 내려가십시오. 바위 암릉을 따라 내려가다 올려다본 바위 암릉의 모습입니다. 공룡능선 왼쪽으로 보이는 용화장성 능선의 경치입니다. 뒤쪽으로는 지나온 바위 암릉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다시 바위 암릉을 따라 조금 더 내려갑니다. 탐방로는 점점 좁아지고 나무들이 우거진 숲길로 변합니다. 이곳이 내리막길의 끝이고요. 탐방로는 자연스럽게 오른쪽으로 꺾여집니다. 바위 암릉의 왼쪽에서 바위 암릉의 오른쪽으로 넘어갑니다. 자연스럽게 공룡능선의 등줄기인 바위 암릉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넘어왔습니다. 바위 암릉의 오른쪽으로 넘어오시면 바위 암릉들은 보이지 않지만 나무들이 우거진 가파른 오르막 경사의 탐방로가 바위 암릉 오른쪽 아래쪽으로 이어집니다. 가파른 오르막 경사의 숲길의 탐방로를 지나오시면 탐방로 왼쪽 위쪽으로 거대한 바위 봉우리가 보입니다. 이 거대한 바위 봉우리가 아래쪽에서 올려다 보았던 첫 번째 바위 봉우리입니다. 첫 번째 바위 봉우리 아래쪽으로 이어진 탐방로를 지나갑니다. 첫 번째 봉우리 오른쪽 아래쪽의 탐방로는 좌우의 경사가 매우 가파르고 오른쪽 아래쪽은 매우 가파른 비탈면이니 조심해서 안전하게 지나가십시오. 탐방로 앞쪽 위쪽으로 보이는 봉우리는 아래쪽에서 올려다 보았던 두 번째 봉우리입니다. 첫 번째 바위 봉우리와 두 번째 바위 봉우리 사이의 1155 안부에 거의 다 도착하였습니다. 1155 안부에 다 올라와 뒤돌아본 공룡능선과 설악산의 경치입니다. 화면의 가운데 왼쪽이 신선대이고요. 신선대 오른쪽 앞쪽의 봉우리가 동천문에서 내려온 바위 암릉길입니다. 신선대 왼쪽 뒤쪽의 능선은 화채능선이고요. 화채봉이 보입니다. 신선대 오른쪽 뒤쪽으로는 설악산 정상인 대청봉이 보입니다. 1155 안부 앞쪽의 경치를 살펴보겠습니다. 1155 안부 오른쪽에 솟아있는 바위 봉우리의 모습입니다. 1155 안부 오른쪽의 바위 봉우리를 지나면 앞쪽 저 멀리 공룡능선의 두 번째 봉우리인 1275봉이 보입니다. 1275봉의 오른쪽 뒤쪽에는 세존봉의 모습이 보이고요. 또한 1275봉의 왼쪽 뒤쪽으로는 공룡능선의 세 번째 봉우리인 큰세봉이 보입니다. 1155 안부에 세워져 있는
해발 1155m를 표기한 국가지점번호 이정표입니다. 공룡능선의 신선대와 1275봉이 모두 조망되는 1155 안부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1155 안부에서 내려갑니다. 1155 안부에서 내려가는 탐방로의 모습입니다. 1155 안부 오른쪽의 바위 봉우리, 바위 앞능 왼쪽 아래쪽을 따라 가파르게 내려갑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것보다도 가파르고 잔돌들이 많아 미끄러운 길이니 조심해서 천천히 내려가십시오. 공룡능선 1275봉 주변의 봉우리들을 살펴보고 내려가겠습니다. 앞쪽 위쪽으로 보이는 뾰족한 바위 봉우리가 1275봉이고요. 1275봉 오른쪽 뒤쪽으로 1327m 높이의 세존봉이, 그리고 1275봉 왼쪽 뒤쪽으로 공룡능선의 세 번째 봉우리인 큰 세봉이 보입니다. 먼저 1275봉 아래쪽에 1275봉 아래쪽 바위 앞릉이라고 표시된 장소까지 이동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잘 보이지는 않지만 공룡능선의 등줄기를 이루는 바위 앞릉은 1155 안부 오른쪽 바위 봉우리를 지나서도 1275봉 아래쪽의 바위 앞릉까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1155 안부에서 1275봉 아래쪽의 바위 앞릉으로 가는 탐방로는 1155 안부 오른쪽 바위 봉우리에서 1275봉으로 이어진 바위 앞릉의 왼쪽 아래쪽 능사면을 따라 길게 이어져 있습니다. 바위 앞릉 왼쪽 아래쪽의 능사면을 따라 이어진 탐방로는 처음에는 가파른 내리막 돌계단길을 따라 한참을 내려갑니다. 가파른 내리막 돌계단길을 한참을 내려가다 보면 내리막 돌계단길이 평탄한 돌길로 변합니다. 그리고 이내 평탄한 돌길은 완만하게 올라가는 돌길로 변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올라가는 길인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완만한 오르막길의 꼭대기에 올라서시면 앞쪽 위쪽으로는 1275봉이 올려다 보이고 다시 내려가는 길이 이어집니다. 탐방로는 이와 같이 내려가는 길이 이어지다가 완만한 길로 변하고 또다시 내려가는 길이 이어지는 과정을 반복하며 아래쪽으로 한참을 더 내려갑니다. 탐방로를 내려가며 중단하였던 무너미 고개 고갯마루 아래쪽에 자리한 희운각 대피소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희운각 대피소의 유래는 1969년 10월 지금의 자리에 서예가이자 사업가이셨던 희운 최태묵 선생이 사제를 털어 희운각을 지은 데서 시작을 합니다. 희운 최태묵 선생이 지금의 자리에 희운각을 지으신 배경에는 1969년 2월에 발생한 우리나라 산악 역사에서 지울 수 없는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아픈 역사는 한국 산악회 소속 제1기 에베레스트 원정대가 1969년 2월에
천불동 계곡의 최상류 지역인 지금의 죽음의 계곡이라 불리는 곳에서 동계 전지훈련 중 계속되는 폭설로 원정대원 10명 전원이 조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원정대원들의 고귀한 희생이 있은 후 희운 최태묵 선생께서는 이곳에 대피소라도 있었으면 사고를 막을 수 있지 않았나 하고 본인의 사제를 털어 지금의 자리에 대피소를 지어 그해 10월에 준공을 하고 오늘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연유로 희운 최태묵 선생의 호를 따서 지금까지 희운각이라 불린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희운각 대피소 이야기는 희운각 대피소에 근무하신다는 이경수님이 대청봉이란 원글에서 퍼온 글을 인터넷에 올려놓은 내용을 바탕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내리막길을 한참을 내려오시면 희운각 대피소 2.4km와 마등령 2.7km를 표기한 이정표가 나옵니다. 이곳까지 내려오시면 내리막길은 정말로 다 내려오신 것이고요. 이제부터는 1275봉 아래쪽의 바위 앞릉까지 계속해서 오르막 돌계단길이 길게 이어집니다. 희운각 대피소 2.4km와 마등령 2.7km를 표기한 이정표까지는 신선대에서 1.4km의 거리이고요. 신선대에서 1275봉까지의 거리가 2.0km이니 1275봉까지는 0.6km의 거리가 남았습니다. 참고로 이정표간 거리를 계산해 보았습니다. 신선대에서 약 500여 미터의 거리를 내려오시면 세워져 있는 마등령 삼거리 3.6km를 표기한 이정표에서부터 조금 전에 지나온 마등령 2.7km를 표기한 이정표까지의 거리는 통천문도 지나고 1155 안부도 넘으며 굉장히 먼 길을 걸어온 듯한데 채 1km도 안 되는 0.9km의 거리입니다. 능사면을 따라 이어진 오르막 돌계단길을 지나 능선 위로 올라왔습니다. 능선 위쪽에 올라서시면 능선 앞쪽으로 보이는 1275봉의 모습입니다. 1275봉이 올려다 보이는 능선에서 1275봉 방향으로 조금만 더 이동하시면 이와 같은 외설악의 멋진 경치가 조망되는 전망장소가 나옵니다. 전망장소에서 둘러본 외설악의 경치입니다. 전망장소 앞쪽 위쪽으로 보이는 뾰족하게 솟아있는 1275봉의 모습입니다. 1275봉 오른쪽 아래쪽 저 멀리로는 울산바위가 보이고요. 울산바위 뒤쪽으로는 속초 시내와 동해바다도 조망이 됩니다. 울산바위 오른쪽에는 달마봉의 모습도 보입니다. 시선을 뒤쪽으로 돌려보시면 전망장소의 바로 뒤쪽에는 공룡능선의 등줄기인 노인봉이 높이 솟아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1155 안부에서 1275봉 아래쪽의 바위 앞릉으로 오는 탐방로는 저 노인봉 아래쪽의 능사면에 위치해 있습니다. 시선을 다시 왼쪽으로 돌려보시면
노인봉 왼쪽 아래쪽에 우뚝 솟아있는 범봉의 모습이 보입니다. 범봉 왼쪽 아래쪽으로 이어진 멋진 바위 봉우리들을 천화대라고 부릅니다. 천화대 너머에는 비선대에서 올려다 보았던 장군봉이 보입니다. 말로는 다 표현이 안 되는 정말로 멋진 외설악의 경치입니다. 외설악의 멋진 경치가 조망되는 전망장소를 지나 탐방로를 따라 127호봉 방향으로 조금만 더 이동하시면 1155 안부를 내려오시면서 설명드렸던 127호봉 아래쪽의 바위암릉에 도착을 합니다. 탐방로는 바위암릉 왼쪽 아래쪽을 따라 이어지고요. 탐방로 왼쪽인 공룡능선의 서쪽으로는 내설악의 멋진 경치가 펼쳐져 있습니다. 대청봉으로 길게 뻗어 올라간 용화장성 능선과 대청봉의 모습이 보입니다. 탐방로 뒤쪽으로는 지나온 1155 안부의 뾰족뾰족한 바위 봉우리들이 보이고요. 그 왼쪽으로는 노인봉이 보입니다. 탐방로 오른쪽 위쪽의 바위암릉 위쪽으로 올라가 한 바퀴 돌아보고 내려오겠습니다. 탐방로 오른쪽 위쪽의 바위암릉에 올라와 한 바퀴 돌아본 경치입니다. 바위암릉 위쪽으로 올라오시면 공룡능선은 물론 공룡능선 동쪽의 외설악과 공룡능선 서쪽의 내설악을 모두 조망하실 수 있습니다. 내설악과 외설악의 경치에 대한 이야기는 앞에서 대략 설명을 드렸으니 더 이상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대신에 바위암릉 위쪽의 외설악 쪽은 천길 낭떠러지이니 정말로 조심하여야 한다는 주의 말씀을 드립니다. 탐방로는 위쪽에 보이는 127호봉 왼쪽 아래쪽의 안부로 이어집니다. 바위암릉에서 내려와 바위암릉 왼쪽 아래쪽으로 이어진 탐방로를 지나갑니다. 바위암릉 왼쪽 아래쪽으로 이어진 탐방로는 꽤 긴 바위암릉 길로 되어 있고요. 바위암릉 길에는 철봉이 길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좌우의 경사가 매우 가파르고 바위들이 풍화되어 미끄러운 곳도 많으니 조심해서 천천히 지나가십시오. 철봉이 설치된 오르막 경사의 바위암릉 길을 올라갑니다. 바위암릉 길은 바위 틈 사이로 이어지고요. 철봉이 애매하게 설치되어 있는 곳이니 조심해서 지나가십시오. 바위 틈 사이를 지나갑니다. 바위 틈 사이를 지나서 조금만 더 올라가시면 바위암릉길 위쪽으로 127호봉과 127호봉 왼쪽 아래쪽으로 탐방로가 이어진 127호봉 안부가 보입니다. 바위암릉 왼쪽 아래쪽으로 이어진 바위암릉 길을 내려갑니다. 가파른 내리막 경사의 바위암릉 길이 바위 틈 사이로 이어집니다. 경사도 가파르지만 바위들이 풍화되어 미끄러우니 철봉을 잘 잡고 조심해서 안전하게 내려가십시오. 바위 틈 사이의 바위암릉 길을 다 내려오시면 철봉을 오른쪽의 거대한 바위암릉에 박아 설치한
내리막 철봉길이 이어집니다. 아마도 철봉을 지지해 주어야 할 탐방로의 바위 암릉이 풍화로 약해져서 탐방객의 안전을 위해 이와 같이 설치한 것 같습니다. 철봉이 옆으로 설치된 바위 암릉을 지나고 조금 더 내려가시면 내리막 바위 암릉길은 거의 끝이 나고 다시 올라가는 바위 암릉길로 변합니다. 넓은 바위 안반에 철봉이 길게 설치된 바위 암릉길은 경사가 아주 가파르지도 그렇다고 완만하지도 않은 오르막 바위 암릉길입니다. 안전을 위해 철봉을 잘 잡고 조심해서 안전하게 올라가십시오. 철봉이 길게 설치된 바위 암릉길의 오른쪽 위쪽에는 수직의 거대한 바위 암릉이 나란히 이어져 있습니다. 거대한 바위 암릉 뒤쪽으로 보이는 공룡능선의 경치입니다. 저 멀리 뒤쪽으로 지나온 1155 안부와 안부 왼쪽으로 뾰족뾰족하게 솟아있는 바위 봉우리들이 보이고요. 뾰족뾰족하게 솟아있는 바위 봉우리들 왼쪽으로 노인봉이 보입니다. 다시 거대한 바위 암릉의 모습입니다. 이 거대한 바위 암릉을 미사일 바위라고 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여기서는 그냥 거대한 바위 봉우리로 보이지만 바위 암릉길을 조금 더 올라가 뒤돌아보시면 어느 틈엔가 거대한 탄도미사일로 변해 있습니다. 첫 번째 철봉길이 끝나고 두 번째 철봉길이 이어집니다. 두 번째 철봉길부터는 넓었던 바위 안반길이 좁아지기 시작하고요. 경사도 조금 더 가팔라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철봉길을 다 올라왔습니다. 두 번째 철봉길을 다 올라와 뒤돌아본 경치입니다. 아래쪽에서는 잘 보이지 않던 설악산 정상인 대청봉의 모습이 훤히 보이고요. 옆에서 보았을 때에는 그냥 널찍한 바위 봉우리로 보였던 바위 암릉은 각도를 달리해서 바라보니 탄도미사일로 변하였습니다. 미사일 바위의 왼쪽의 바위 틈 사이로 들어가 보시면 노인봉과 범봉 및 천화대의 멋진 경치를 더욱 자세히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미사일 바위를 지나 1275봉 안부로 올라가겠습니다. 좁아지고 가팔라진 바위 암릉의 세 번째 철봉길이 짧게 이어져 있습니다. 세 번째 철봉길을 지나시면 곧바로 바위 틈 사이를 지나는 네 번째 철봉길이 이어집니다. 네 번째 철봉길을 지나시면 가파른 오르막 경사의 긴 돌계단길의 탐방로가 1275봉 안부까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신선대에서 2km 거리의 1275봉 안부에 도착하였습니다. 1275봉 안부에 세워져 있는 이정표입니다. 신선대에서 1km 아래쪽에 자리한 희운각 대피소가 3.0km로 표기되어 있고요. 공룡능선의 북쪽 끝 지점인 마등령 삼거리는 2.1km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1275봉 안부에서 올려다본 1275봉의 모습입니다.
아래쪽에서 뾰족하게 보였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이정표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2,7,5봉은 공룡능선의 중간 지점에 자리한 봉우리로 공룡능선의 봉우리들 중에서 뚜벅이 탐방객들이 정상까지 올라가실 수 있는 유일한 봉우리입니다. 정상까지 올라가 보고 싶었지만 바람이 심하게 부는 관계로 정상까지는 올라가지는 않고 1,2,7,5봉 아래쪽으로 이동하여 1,2,7,5봉 북쪽의 공룡능선 경치와 1,2,7,5봉 남쪽의 공룡능선 남쪽 경치를 차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7,5봉 아래쪽에서 바라본 공룡능선 북쪽의 경치입니다. 큰 새가 양쪽 날개를 활짝 펴고 비상하려는 모습입니다. 가운데 보이는 봉우리가 큰 새봉이고요. 큰 새봉 오른쪽 뒤쪽으로 보이는 봉우리가 나한봉입니다. 1,2,7,5봉 남쪽의 공룡능선 경치를 살펴보러 이동하겠습니다. 1,2,7,5봉 남쪽의 공룡능선 경치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1,2,7,5봉 안부에서 1,2,7,5봉 정상으로 올라가는 바위암릉 쪽으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1,2,7,5봉 정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1,2,7,5봉 안부에 배낭을 벗어놓으시고 가벼운 차림으로 올라가셨다가 다시 돌아오시면 됩니다.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부는 날씨에는 올라가시면 정말로 위험하니 절대로 올라가지 마십시오. 나무 오른쪽의 돌계단 형태의 바위암릉이 1,2,7,5봉 정상으로 올라가는 바위암릉길 시작 지점입니다. 1,2,7,5봉 정상으로 올라가는 시작 지점 바로 옆에는 이와 같이 1,2,7,5봉 남쪽의 공룡능선의 모습과 설악산 정상인 대청봉의 경치가 한눈에 들어오는 전망 포인트가 있습니다. 저 멀리 우뚝 솟아있는 대청봉이 보이고요. 대청봉 왼쪽 아래쪽 앞쪽에 공룡능선의 신선대가 보입니다. 신선대 앞쪽에는 지나온 공룡능선의 바위암릉들이 길게 이어져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1,2,7,5봉 안부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1,2,7,5봉 안부 쉼터는 넓은 장소에 벤치도 설치되어 있고 바람도 시원하게 불어주는 곳이니 1,2,7,5봉 안부 쉼터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시고 공룡능선의 세 번째 봉우리인 큰 새봉으로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1,2,7,5봉 안부 쉼터를 출발하여 공룡능선의 세 번째 봉우리인 큰 새봉으로 출발합니다. 1,2,7,5봉 안부 쉼터의 이정표를 출발하시면 곧바로 가파른 내리막 경사의 탐방로가 시작이 되고요. 내리막 탐방로는 거대한 1,2,7,5봉 바위 봉우리의 왼쪽 아래쪽을 따라 길게 이어져 있습니다. 내리막 탐방로에 들어서시면 탐방로 앞쪽 위쪽으로 큰 새가 비상하는 모습의 큰 새봉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그리고 나한봉 오른쪽 뒤쪽으로 마등봉도 조망이 됩니다. 1,2,7,5봉 바위 봉우리 왼쪽 아래쪽으로 이어진 탐방로의 모습입니다. 탐방로는 영상에서 보시는 것보다도 가파른 내리막 경사이고요.
너덜길 형태의 잔돌들이 많아 꽤 미끄러운 길이니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심해서 천천히 안전하게 내려가십시오. 1, 2칠호봉에서 큰세봉으로 가는 공룡능선길을 간략히 살펴보고 1, 2칠호봉 바위봉우리 아래쪽으로 내려가겠습니다. 너덜길 형태의 탐방로를 내려가다 다시 올려다본 큰세봉의 모습입니다. 1, 2칠호봉에서 큰세봉까지의 거리는 약 900m이고요. 1, 2칠호봉에서 공룡능선의 바위 암릉을 따라 약 400여 미터를 내려가시면 1, 2칠호봉과 큰세봉 사이의 중간 지점에 킹콩바위가 있는 바람골이란 바위 골짜기가 나옵니다. 1, 2칠호봉에서 바람골까지는 계속해서 가파른 내리막길로 이어져 있습니다. 바람골에서 큰세봉까지는 약 500m의 거리이고요. 영상에서와 같이 공룡능선의 바위 암릉 왼쪽을 따라 정말로 가파른 오르막 탐방로가 큰세봉 안부까지 길게 이어집니다. 다시 거대한 바위 봉우리인 1, 2칠호봉 아래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1, 2칠호봉 왼쪽 아래쪽의 탐방로를 다 내려가 1, 2칠호봉을 올려다보시면 1, 2칠호봉이 왜 공룡능선의 맹주인지를 느끼게 됩니다. 1, 2칠호봉 왼쪽 아래쪽의 내리막 탐방로를 거의 다 내려가시면 잠시 평탄한 길이 이어지고요. 평탄한 탐방로 왼쪽에 해발 1217m를 표기한 국가지점번호 이정표가 세워져 있습니다. 국가지점번호 이정표가 세워져 있는 1, 2칠호봉 아래쪽에서 올려다본 1, 2칠호봉의 모습입니다.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바위봉우리입니다. 1, 2칠호봉 아래쪽에 세워져 있는 국가지점번호 이정표를 지나 킹콩바위가 있는 바람골로 내려가겠습니다. 국가지점번호 이정표를 지나시면 숲길의 탐방로가 시작이 되고요. 숲길의 탐방로는 1, 2칠호봉 아래쪽에서 바람골까지 길게 이어져 있는 공룡능선의 거대한 바위 암릉 왼쪽 아래쪽을 따라 길게 이어집니다. 숲길의 탐방로를 조금만 내려가시면 이와 같이 시루떡을 쌓아놓은 듯한 바위 암릉이 나옵니다. 시루떡을 쌓아놓은 듯한 바위 암릉 왼쪽 아래쪽으로 난 탐방로를 따라 조금만 이동하시면 탐방로는 왼쪽 아래쪽으로 꺾여져 내려갑니다. 탐방로 왼쪽 아래쪽으로 꺾여져 내려간 탐방로를 내려가시면 어라? 잘못 내려왔나? 이 길이 아닌가 할 정도로 탐방로가 아닌 듯한 가파른 내리막길이 이어집니다. 그렇지만 탐방로가 맞고요. 탐방로가 아닌 듯한 가파른 내리막길에서 내려서시면 곧바로 시루떡을 쌓아놓은 듯한 바위 암릉 아래쪽으로 이어진 또 다른 거대한 바위 암릉 왼쪽 아래쪽을 따라 탐방로가 길게 이어집니다. 또 다른 바위 암릉 왼쪽 아래쪽으로 이어진 탐방로를 따라 내려갑니다. 가끔 고개를 들어 올려다보시면 가야 할
공룡능선의 세 번째 봉우리인 큰 새봉이 보입니다. 큰 새봉을 올려다보며 거대한 바위암릉 왼쪽 아래쪽을 따라 탐방로를 한참을 내려가다 보면 오른쪽의 거대한 바위암릉은 점차 낮아지고요. 대신에 낮아진 바위암릉을 따라 숲길의 탐방로가 이어집니다. 낮아진 바위암릉을 따라 이어진 숲길의 탐방로는 정비가 잘 되어 있기는 하지만 가파른 내리막 돌길로 되어 있으니 조심해서 안전하게 내려가십시오. 가파른 내리막 돌길의 탐방로는 한동안 점점 더 가팔라집니다. 가파른 내리막 돌길의 탐방로를 한참을 내려가시면 가팔랐던 탐방로는 점차 완만한 돌길의 탐방로로 변하고요. 완만하게 변한 돌길의 탐방로 앞쪽으로 다시 거대한 바위암릉이 나타납니다. 탐방로는 이 거대한 바위암릉의 왼쪽 아래쪽을 따라 평탄하게 이어져 있습니다. 이 거대한 바위암릉 왼쪽 아래쪽의 평탄한 탐방로만 지나가시면 바람골 바위 골짜기가 나옵니다. 거대한 바위암릉 왼쪽 아래쪽의 평탄한 탐방로를 다 지나와 바람골에 도착하였습니다. 탐방로 오른쪽 위쪽으로 높이 솟아있는 바위암릉이 갑자기 뚝 끊겨진 모습입니다. 건너편 앞쪽에 보이는 바위 봉우리가 킹콩 모습이 보이는 킹콩바위이고요. 킹콩바위 왼쪽 위쪽에 솟아있는 봉우리가 큰 새봉입니다. 바람골 아래쪽으로 내려갑니다. 바람골 아래쪽에 내려서시면 바람골 사이로 멋진 외설악의 경치가 조망이 되고요. 우뚝 솟아있는 세존봉의 모습도 보입니다. 바람골 사이에 다 내려왔습니다. 공룡능선 바람골의 경치입니다. 바람골은 항상 양쪽 바위 골짜기 사이로 엄청난 바람이 지나가기 때문에 바람골입니다. 킹콩바위 맞은편의 거대한 바위암릉입니다. 킹콩의 모습을 담아보려고 카메라를 이리저리 돌려보았으나 잘 담아지지가 않았습니다. 1275봉과 큰 새봉 사이의 바람골을 지나 큰 새봉으로 올라가겠습니다. 바람골 사이로 보이는 세존봉의 모습입니다. 바람골 왼쪽의 킹콩바위의 모습입니다. 바람골 앞쪽의 탐방로 왼쪽에 이정표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정표에 다가가 보시면 희운각 대피소가 3.4km로 표기되어 있고요. 마등령 삼거리가 1.7km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1275봉 안부의 이정표에 마등령 삼거리가 2.1km로 표기되어 있었으니 1275봉 안부에서 바람골까지 400m를 내려왔습니다. 바람골에서 잠시 끊어졌던 공룡능선의 거대한 바위암릉이 다시 시작됩니다. 탐방로는 앞쪽으로 보이는 거대한 바위암릉의 왼쪽 아래쪽을 따라 길게 이어집니다.
탐방로는 그리 험하지는 않고요. 약간의 오르내림은 있지만 계속해서 완만하게 올라가는 탐방로입니다. 탐방로 오른쪽 위쪽의 거대한 바위 암릉은 거의 수직으로 세워져 있고요. 가도 가도 끝나지 않을 것 같이 길게 이어집니다. 정확한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대략 200여 미터는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늘진 바위가 있어 잠시 쉬면서 물 한 모금 마시고 다시 출발하겠습니다. 저 위쪽으로 바위 암릉의 끝이 보입니다. 바람굴에서 큰 세봉으로 이어진 긴 바위 암릉을 지나고 숲길의 탐방로를 지나 큰 세봉 쪽으로 올라왔습니다. 바위 암릉이 끝나는 지점에서부터 큰 세봉 안부까지 올라오는 탐방로가 역광이라 거의 촬영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거대한 바위 암릉의 오른쪽 위쪽으로 공룡능선의 맹주라 불리는 1275봉이 높이 솟아 있고요. 1275봉의 오른쪽 뒤쪽 저 멀리로 설악산 정상인 대청봉의 모습도 보입니다. 1275봉에서 바람골을 지나 큰 세봉으로 이어진 거대한 바위 암릉길을 간략히 되짚어보고 큰 세봉 안부로 올라가겠습니다. 1275봉 안부를 출발하여 거대한 바위 암릉 왼쪽 아래쪽을 따라 바람골까지 400여 미터를 내려왔습니다. 바람골에서 공룡능선의 세 번째 봉우리인 큰 세봉까지는 약 500여 미터의 거리이고요. 바람골을 지나시면 거대한 바위 암릉의 왼쪽 아래쪽을 따라 완만한 오르막 탐방로가 바위 암릉이 끝나는 곳까지 길게 이어집니다. 공간 이동을 하여 공룡능선의 세 번째 봉우리인 큰 세봉 안부를 지나갑니다. 큰 세봉 안부 왼쪽에 이정표가 세워져 있습니다. 큰 세봉 안부에 세워져 있는 이정표입니다. 희운각 대피소가 3.9km, 마등령 삼거리가 1.2km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킹콩바위가 있는 바람골에서 500여 미터를 올라왔습니다. 큰 세봉 안부를 지나갑니다. 큰 세봉 안부를 지나시면 탐방로는 가파른 내리막 숲길로 변합니다. 내리막 숲길의 탐방로 오른쪽 위쪽이 큰 세봉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나가는 곳이 큰 세봉 안부라는 것을 안부를 지날 때는 잘 모르고요. 가파른 내리막 숲길을 지나고 다시 앞쪽으로 전망이 열리면 그때서야 큰 세봉이 보이지 않음을 느끼고 방금 지나온 곳이 큰 세봉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큰 세봉 안부를 지나면 앞쪽으로 보이는 경치입니다. 저 멀리로 세존봉과 울산바위가 보입니다. 탐방로 왼쪽 앞쪽에 높이 솟아있는 봉우리가 공룡능선의 네 번째 봉우리인 나한봉입니다. 큰 세봉 안부를 지나 나한봉으로 이동하겠습니다. 큰 세봉 안부에서 나한봉으로 가는 탐방로도 역광이라
촬영을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이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후로는 뒤돌아본 영상으로 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큰 세봉 안부를 지나고 숲길의 내리막 탐방로를 지나와 조망이 열리는 곳에서 뒤돌아 올려다본 큰 세봉의 경치입니다. 정말로 살아 움직일 것만 같은 큰 새의 모습입니다. 전망이 열린 커다란 바위를 지나면 가파른 오르막 숲길의 탐방로가 길게 이어집니다. 가파른 오르막 탐방로를 올라와 뒤돌아본 경치입니다. 올려다보았던 큰 세봉이 비슷한 높이로 보입니다. 잠시 탐방로 뒤쪽으로 돌아가 가운데 보이는 바위 봉우리에 올라가 지나온 공룡능선의 경치를 살펴보고 나한봉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바위 봉우리 위에서 바라본 큰 세봉을 비롯한 공룡능선의 경치입니다. 큰 세봉 왼쪽 뒤쪽으로 거대한 127호봉의 모습이 보이고요. 127호봉의 왼쪽 뒤쪽으로는 범봉과 범봉 왼쪽 아래쪽으로 뻗어내린 천하대의 모습이 보입니다. 천하대 뒤쪽 저 멀리로는 화채능선이 대청봉 방향으로 길게 이어져 있고요. 화채봉도 보입니다. 큰 세봉 오른쪽 뒤쪽으로는 대청봉에서 뻗어내린 용화장성 능선이 보이고요. 용화장성 능선 넘어 저 뒤쪽으로는 대청봉으로 뻗어 올라간 서북능선의 모습이 보입니다. 다시 큰 세봉의 모습입니다. 큰 세봉 좌우로 펼쳐진 설악산의 멋진 경치를 감상하고 바위 봉우리에서 내려왔습니다. 바위 봉우리에서 내려와 거대한 바위 암릉의 왼쪽 아래쪽으로 이어진 탐방로를 따라 나한봉으로 이동합니다. 탐방로 앞쪽 위쪽으로 공룡능선의 네 번째 봉우리인 나한봉의 모습이 보입니다. 나한봉의 해발 고도는 1298m이고요. 나한봉을 넘어가는 탐방로는 나한봉 바위암릉 왼쪽 아래쪽을 따라 이어집니다. 나한봉을 넘어가며 뒤돌아본 경치입니다. 뒤쪽으로는 큰 세봉이 내려다 보이고요. 큰 세봉 왼쪽 뒤쪽으로는 127호봉의 모습도 보입니다. 그리고 큰 세봉 오른쪽 너머의 내설악 쪽으로는 용화장성 능선과 서북능선이 길게 늘어서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웅장하고 멋진 내설악의 모습과 공룡능선의 경치입니다. 계속해서 나한봉을 지나갑니다. 나한봉을 다 지나오시면 자연스럽게 외설악 쪽이 조망되는 능선 위쪽에 도착을 합니다. 능선의 외설악 쪽 방향은 언제나 그렇듯이 천길 낭떠러지이니 항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나무에 가려져 마등봉은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능선을 따라 마등령 삼거리 방향으로 조금만 이동하시면 나무들에 가려져 보이지 않던 마등봉 정상이 훤히 보이고요. 그 오른쪽 아래쪽으로
세존봉과 장군봉의 모습도 보입니다. 장군봉 오른쪽 건너에는 화채능선과 화채봉의 모습도 보입니다. 정말로 멋진 외설악의 경치입니다. 능선을 따라 마등령 삼거리 방향으로 계속 이동합니다. 뒤돌아본 나한봉의 모습입니다. 나한봉의 왼쪽 뒤쪽에는 화채능선의 화채봉이, 그리고 오른쪽 뒤쪽에는 대청봉의 모습이 보입니다. 대청봉의 오른쪽으로는 서북능선이 길게 늘어서 있고요. 서북능선 앞쪽 아래쪽에는 용화장성 능선이 보입니다. 서산으로 넘어가는 햇빛이 강렬하여 카메라의 각도를 최대한 낮추었습니다. 능선 앞쪽으로 병풍을 세워놓은 듯한 바위 봉우리가 보입니다. 병풍을 세워놓은 듯한 바위 봉우리에서 오른쪽으로 조금 더 돌아보시면 마등봉 정상이 보입니다. 능선에서 조금 더 내려와 바라본 마등봉과 마등봉 오른쪽의 경치입니다. 세존봉, 유선대, 장군봉의 모습이 차례로 보입니다. 공룡능선의 북쪽 끝 지점인 마등령 삼거리로 이동하겠습니다. 마등령 삼거리는 마등봉으로 올라가기 전의 중간 지점에 위치해 있고요. 앞쪽으로 보이는 나무들이 우거진 숲속의 숲길을 따라 길게 이어져 있습니다. 나무들이 우거진 숲길의 탐방로를 지나 드디어 공룡능선의 북쪽 끝 지점인 마등령 삼거리에 도착하였습니다. 마등령 삼거리는 공룡능선길과 마등령길, 그리고 오세암 쪽에서 올라오는 길이 서로 만나는 중요한 교통의 요지로 해발 고도가 1209m입니다. 강렬한 햇빛의 영향으로 마등령 삼거리 쉼터의 모습을 제대로 촬영할 수가 없어서 예전의 영상을 활용하여 마등령 삼거리 쉼터의 모습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마등령 삼거리 쉼터에 세워져 있는 삼거리 이정표입니다. 비선대 3.5km를 가리키는 방향의 탐방로를 따라 올라가시면 마등령 능선길이고요. 마등령 능선길의 왼쪽으로는 오세암을 거쳐 백담사로 내려가는 오세암 가는 길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마등령 삼거리는 마등령 능선길과 오세암길, 그리고 공룡능선길이 만나는 삼거리입니다. 벤치와 탐방로 안내도, 그리고 국가지점번호 이정표가 설치되어 있는 마등령 삼거리 쉼터의 모습입니다. 마등령 삼거리 쉼터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마등령 능선길을 통해 비선대로 하산하며 설악산 공룡능선 2부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등령 삼거리에 세워져 있는 삼거리 이정표를 지나 탐방로를 조금만 올라가시면 탐방로 오른쪽으로 외설악의 경치와 지나온 공룡능선의 경치가 조망이 됩니다. 마등령에서 비선대로 내려가는 마등령 능선길은 계속해서
이와 같은 외설악의 경치와 공룡능선의 멋진 경치를 감상하며 내려가는 멋진 능선길입니다. 마등령 능선에서 바라본 공룡능선과 범봉 및 천화대의 경치입니다. 공룡능선의 맞은편에는 마등령 능선길의 세존봉과 장군봉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천화대와 공룡능선 너머로는 대청봉으로 뻗어 올라간 화채능선과 설악산 정상인 대청봉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이상으로 공룡능선 사전답사 2부 영상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답사의 답사부장입니다.